자, 많이 피곤하시죠? 예. 피곤. 이제 이게 공부라는 게, 딱 이제 6과목 한 바퀴 딱 돌고 나면, 이 공법, 진짜 만만하지 않구나. 그래서 나중에 진행하다 보면 선생님만 좋아요. 사실 보면, 하다 보면 양도 많고, 하기 싫고 막 이럴 수 있는데, 나중에 내가 재테크하고 돈 버는데 제일 도움 많이 될 과목이에요. 저는 이제, 저 중개법인도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중개 할 때 보면 브리핑 할 때 되게 많이 써먹는 게 있어요. 컨설팅도 하고 있기 때문에 컨설팅 자료로 쓰고 뭐 하려면 법률적 지식이 없으면 못 씁니다. 그러니까 할 때 제대로 해두면 뭐 점수가 많이 나오는 것도 좋겠지만 나중에 추후에 이거를 써먹는다는 생각을 갖고 공부하면 더 재밌어요. 예. 그러니까 너무 또 어려우니까 막 처음부터 막 공포에 질려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차피 하는 거 즐겁게 웃으면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젊으신 분도 계시고 저보다 좀 연세계 있는 선배님도 계시고 한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 되게 무서운 사람 아니에요. 되게 쉬운 사람이야. 막 해도 되니까. 그러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셔도 되고요. 아셨죠? 예. 아까 그 사례 갖고 한번 해보고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보면서 이렇게 접근하면 되겠구나만 아셔도 됩니다. 자, 일단은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을 때 토지 위에 건물을 짓는 거기 때문에 규제는 토지에다 해놔야 돼요. 이 토지는 이거로 써라라고 하려면 토지에 뭘 알아야 되냐면 주소지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소지 확인할 때 뭐 확인한다고 그러죠? 지번이라고 그러죠. 번지라고 안 하죠, 요즘에. 옛날에는 유모 1 번지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유모 1 지번이라고 그래요. 예. 번지란 말 안 쓰잖아. 지번이 만약에 몇 번지의 지번이다. 그걸 넣으면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를 확인했더니 얘가 이러이러한 규제가 있더라라는 거를 분석을 하는 거예요. 법률에 규제되어 있는 걸 분석할 건데 그럼 거기를 보면 예를 들어서 이 땅이 지금 분석을 해봤더니 우리가 배우는 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이라고 해서 요 첫 번째 칸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아까 전에 말했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아까 통합됐던 거 뭐 도시계획법이랑 국토이용관리법이 하나로 통합됐던 법 있죠. 그 법이 한 칸을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도시지역인데 도시지역 안에 2종 일반 주거로 돼 있죠. 그럼 아까 2종 일반 주거 지역은 전용 일반 준주거였을 때 일반 주거지가 1종 일반, 2종 일반, 3종 일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중층이라서 7층이랑 12층 정도 규제를 받아요. 근데 얘는 한강변 주변이라 7층 이하로 규제를 받고 있는 땅이에요. 근데 이 땅에 표시를 할 때는 지적상에서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를 해줘요. 그럼 이 지도상의 얘를 말하는 겁니다. 예, 이 땅이에요. 그럼 건물을 지으려면 항상 옆에 뭐가 있어야지 된다고 그랬는데 도로 붙어 있죠. 뭐 또 배운 게 있다고 답이 나오잖아, 이봐. 야, 노량진 수준이 이게 장난이 아닌데? 예. 웃자고 있잖아, 그냥 웃어. 뭐. 수준이 장난 아닌데. 제가 어저께 강남했고요. 그저께 노원했고 평택하고 왔는데 확실히 이제 서울 쪽이 수준이 좀 높아요. 높아. 모든 학원 가서 똑같이 얘기하는데 진심으로 거기서도 진심으로라고 얘기해요. 하는데 약간 수준이 높아. 왜? 공부를 했던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요. 근데 잘 봐요. 요 땅에다가 내가 건물을 질 건데 도면을 딱 볼 때는 항상 동서남북으로 돼 있어요. 표시를 안 해도 항상 우리나라 도면은 오른쪽이 동쪽이에요. 그러면 해가 어디서 뜰 거냐면 이쪽에서 뜨겠죠. 그럼 내가 창문을 내는 쪽은 이쪽이겠다. 도면 보고서 이쪽이 창문 쪽이 나오겠구나. 이쪽이 아마도 발코니 쪽이 나올 거예요. 남쪽이니까. 그럼 이제 북쪽에다가 보통 이제 주차장을 갖다 놓거든요. 차 있는데 햇빛 들어올 필요는 없잖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다 주차장 쪽이야, 다 여기가. 그럼 이제 건물을 지을 때 요 건물을 내가 이렇게 지을 건데 그럼 내가 1층에다가 내가 월세를 받으면서 살고 싶다. 그러면 다가구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다세대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구분부터 해야죠. 나 월세를 질 거니까 월세를 받을 거니까 수익형 부동산을 질 거다. 1층에 상가 짓고 2층 상가는 안 되죠, 잘. 새우깡사로 2층까지 올라가진 않잖아. 예. 그러면 1층에 근생, 2층하고 3층은 주택. 마지막에 꼭대기에 내가 살면 되지 않겠냐. 그럼 내 머릿속에서는 다가구 주택을 짓겠다라고 생각이 든 거면 몇 평이 나오냐가 나와야 되니까 지금 현재 면적은 116인데 제가 300으로 고쳐놓은 거예요. 그럼 여기 땅에다가 자 한번 해보겠다. 아까 300제곱미터라고 그랬죠. 그럼 300제곱미터인데 건폐율은 60에 200으로 서울시는 돼 있는데 저는 50에 200으로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럼 이 땅이 300제곱미터인데 지금 현재 몇 프로예요? 건폐율이. 그러면 300에 50%면 응? 이거 얼마? 150. 150제곱미터면 평수로 따지면 뒤에 거 지우고 곱하기 3할 했죠. 그럼 45평이네. 너무 빨랐나? 안 빨랐죠? 좀 이렇게 해줘요. 이렇게 하면 빨리 넘어가게. 45평이에요 지금. 근데 150제곱미터짜리가 대지의 지금 현재 200%예요. 대지 300에 2배를 쌀 수 있는 겁니다. 그럼 300제곱미터에 2배면 600이잖아요. 600이 되려면은 150짜리가 하나 더 있으면 300, 하나 더 있으면 450, 하나 더 있으면 600. 더 이상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45평은 너무 크죠? 그럼 중간에 계단을 넣어야겠네. 그죠? 그럼 계단을 하나 넣어서 잘라서 계단 한 4평 정도 빼요. 그럼 한 21평 정도 되는 거 나오겠네, 양쪽에. 그럼 이제 양쪽에 넣고 근생을 넣을 건데 요즘에 슈퍼를 하나 넣어야겠다. 그럼 GS25로 주는 거야. GS25. GS25면 보통 보증금 5천에 200 정도 받아요. 5천에 200 정도면 월세 200 나오는 거야. 호화빈 아세요? 호화빈. 쌀국수집. 그래서 호화빈 줘서 호화빈은 얘도 5천에 200. 그러면 결론이 월세가 얼마가 나오는 거네요? 일단 400 나오는 사람이에요, 일단. 그리고 내가 거주할 집이 여기가 내가 거주한다 그러면 방이 지금 집이 몇 개 나오는 거네? 5개 나와요. 근데 5개인데 내가 건축비가 없어요. 그러면 월세로 돌릴 수가 없죠. 그럼 뭘로 돌려서? 전세로 돌려서 그 전세 보증금 받은 거를 가지고 건축비로 충당해버리면 되잖아요. 그럼 결론은 건축하는데 돈이 안 드는 거예요. 피프라는 게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만 있으면 건축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거야. 근데 내 생각은 그랬던 거죠. 그러면 내 생각은 1개는 내가 거주하고 5개는 임대를 주겠다. 근데 서울에 22평 정도 되는데 전세 1억이면 진짜 싼 거예요. 2억 해도 들어와요. 근데 1억으로만 해도 몇 개가 들어온 거야 벌써. 5억이잖아. 5억 5개면. 5억이면 건축비 치고 넘쳐요. 4억이면 충분한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충당을 하려고 그랬는데 내 생각과 다른 게 뭐가 있어야지 건축이 되는데 뭐에 붙어 있어야 돼요. 도로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도로에 붙어 있었나? 네, 그럼 건축 가능했겠죠. 여기까지는 국토개법이에요. 근데 이제 건축법이라는 법을 딱 가시면 여기가 주거지역이었단 말이에요. 주거지역이라 일조 제한이라는 걸 나중에 배울 건데 일조 제한이라는 거는 햇빛을 받기 위해서 주거지역에서는 정북쪽 방향에서 일정 거리를 띄워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3층 정도까지 올라가다 중간에 이렇게 꺾일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얘가 건물이 이렇게 돼요. 꺾이는 건물 돼요. 그럼 이제 얘 사선제한 1조 사선제한 받았는데 여기 건물 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얘 지금 현재 뭐 샤시했죠. 그럼 이거는 적법한 건물이 아닌 거예요. 위법 건물이잖아. 그럼 이제 전화기 있으세요? 전화기 이제 스트레스 받으면 저런 거 신고해 버리면 돼요. 그럼 속이 사이다 같이 딱 이렇게 나도 열받고 쟤도 열받고 같이 열받아야 되잖아. 그럼 일단 저런 건물 있으면 신고해 주셔야 되는데 굳이 뭐 기분 좋을 땐 하지 마시고 그냥 번지만 적어놨다가 생각날 때마다 신고하면 되잖아요. 이 상태로 되는데 제가 지금 맨 처음에 생각했던 건 이 건물이 아니었잖아요. 그 위층에 집이 하나 날아갔단 말이에요. 하나가 날아갔으니까 이게 한 층이 되는 거예요. 주인집이 그래서 꼭대기층에 혼자 쓰니 거의 대부분이. 그리고 나서 요게 평수가 줄었죠. 아까 전에는 1억 받으려고 그랬던 게 8천으로 줄 수밖에 없어요. 예산이 달라지는 거지 이제. 근데 아예 안 되겠다. 나는 2억 받아야겠다. 이렇게 해도 되고. 그럼 요렇게 해서 이제 규모가 달라지고 그리고 주차장 때문에 1층 부분이 약간 들어가게 됐어요.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상가가 아까 2개가 들어왔는데 어쩔 수 없이 1개가 들어오거나 1.5개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야. 거기까지 가려면 주차장법까지 배워야 되는데 여러분은 시험범위 주차장법이 없어요. 그건 실무 가서 배우시면 돼. 제가 저녁에는 실무 강의를 하거든요. 근데 저녁에 그때 나중에 실무 과정 와서 저녁에 자격증 따고 나서 만나는 거 따고 왔어 막 이러면 돼. 지금은 교수님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선생님이라고 하세요. 또 따고 나잖아요. 따고 나면은 옛날에 막 이러더니 따고 나면 어깨 올라가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네. 자 이제 문제 유형 봐볼게요.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지금 건축법도 나오고 그 국토개법도 나오고 할 때 아까 건폐율 용적률 외우는 것도 나오는데 일단 건축물을 지으려면 건축물의 개념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건축물이 뭐야? 건축물에 딸려 있는 공작물은 뭐야? 그런 정의 묻는 문제가 나와요. 한번 볼까?
자, 일단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을 규제하는 건데 사람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그럼 가장 중요한 게 안전이거든요. 하늘에서 비가 막 내려요. 비가 비 오네 이렇게 느껴야 돼. 비 오네 이렇게 느껴야 돼요. 비가 오는 걸 들어야 돼. 들어야 돼. 그래서 위에 막아야 되는 게 꼭 있으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꼭 있어야 되는 게 뭐예요? 지붕이에요. 그럼 지붕이 공중부양은 안 하니 뭐는 하나 있어야 된다. 기둥이 있어야 돼요. 기둥이 있든지 기둥이 없으면 뭐라도 벽. 그럼 여기서 세 가지 단어가 나온 거예요. 지붕과 기둥이 있거나 지붕과 벽. 그럼 세 개가 동시에 있으라는 뜻은 아니네요. 뭐하고 뭐만 있으면 돼? 지붕하고 기둥. 아니면 지붕하고 벽. 이게 어디에 정착이 돼야 돼요? 토지에. 토지에 정착이 돼야 돼요. 발로 살짝 밀었더니 쓱 가야 돼. 정착이 돼야 돼. 움직이면 동산이 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인데. 그래서 토지에 정착되는데 공작물하고 건축물이 있어요. 어느 게 범위가 훨씬 더 커 보이십니까? 딱 봤을 때. 공작물의 정의는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을 공작물이라고 그래요.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 뭐라고 그래? 공작물. 어느 게 범위가 더 커 보이세요? 그렇죠. 공작물이 이 정도면 이 안에 건축물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얘는 지붕이 있으면서 기둥이 있는 것들. 얘는 지붕이 있으면서 여기 기둥이 있거나 벽이 있는 것들. 근데 얘는 잘 보세요. 제가 오늘 올림픽대로 왔거든요. 올림픽대교에서 올림픽 대교를 건너왔어요. 올림픽 대교는 지붕이 있나요? 지붕이 없잖아요. 걔는 뭐예요? 공작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시설물이라고 그래요. 그럼 얘는 시설물 안전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라고 있어요. 시특법 받아요. 근데 얘는 건축물이니까 무슨 법을 받겠네? 건축법을 받아요. 규제 대상물이 다른 거예요. 그럼 건축물은 무슨 법을 받는다? 건축법을 받는다. 근데 이 공작물은 예를 받으니까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잖아요. 근데 공작물인데 불구하고 야, 너 일로 와. 이렇게 들어간 게 있어요. 이렇게. 야, 너 일로 와. 공작물인데도 불구하고 건축물처럼 간주하는 것들이 있어요. 몇 개가. 그럼 요 놈들은 공작물이었는데 건축물로 취급해서 신고는 좀 해라라고 하는 놈이 있어요. 그게 이제 단순함기하는 게 하나 있고, 그리고 좀 전에 요 놈은 건축물인데 안전한 건 맞아요. 근데 얘에 딸려 있는 요 대문 봐보세요. 대문은 지붕이 있나? 지붕 없죠. 그럼 얘는 공작물이잖아. 근데 얘는 안전한데 문 열다 무너 죽어버리면 어떡해? 얘도 안전해야 돼요? 불안해야 돼? 그럼 얘도 건축물로 보자가 딸린 시설물도 보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는 건설 기술력이 좋아져가지고 지표 위에다만 지는 게 아니라 땅 밑에 지하철이 지나가요. 지하철 지나가려면 지하에도 무슨 어떤 사무소도 쓸 수 있잖아요. 점포도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하나 고가에 설치하는데 그게 사무소 용도로 쓰여 또는 공연장 용도로 쓰여 점포, 차고, 창고로 쓰이면 얘도 건축물로 보겠다라고 정의 아예 명시해놨어요. 얘도 건축물로 본다는 거야. 우리 노량진역 있죠. 걔 지표면 위에 고가에다가 만들어놨어요. 걔 건축물이다, 건축물 아니다. 건축물이에요. 고가에 있어도 법에 써놨잖아요. 건축물이라고. 한번 따라해보세요. 사무소, 공연장, 점포지하지 않고, 똑같이 안 할 거예요? 내 창피해? 한번 사무소, 공연장, 점포지하지 않고, 점포지하지 않고. 이게 시험장 가면 제 목소리가 들려요. 문제 풀다 보면은 사무소 공연장 자기가 하고 있다고. 근데 이거 집에 가서 혼자 외우라고 안 하니까 수업 시간에 전 다 외우자는 거예요. 하랄 때 해요, 그냥. 입을 오바로크 치고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바로크 찢어불는 게. 빨리 한 번만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해주세요. 사무소, 공연장, 점포지하지 않고, 점포지하지 않고. 지금 얘 뭐라고 그랬어, 지금? 아니, 얘가 뭐냐고. 건축물이에요. 문제 풀어볼까? 28회 기출문제인데요. 기출 지문만 해본 거야. 지하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점포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지문이 나왔어요. 맞는 거냐 틀린 거냐. O X. 다 합격하시겠네. X죠. X. 왜 X냐면 아까 지하에 설치하더라도 사무소, 공연장, 점포는 뭐로 본다고? 건축물로 본다.
해당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본다잖아요. 28의 문제는 틀린 거 찾아라는 문제였어요. 틀렸죠. 얘가 정답 지문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외워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이거 지하에 있어도 점포는 사람이 많이 다니니까 얘는 안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 건축물로 간주해서 규제해야 된다. 그래서 건축물로 편입시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사무소나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는 지하에 공작물을 설치해도 건축물에 해당하겠다라고 법 규정에다가 아까 넣어놨던 거야. 요 용어 정의를. 이된 거죠. 그럼 이걸 가지고 문제를 이런 유형으로 내니까 제가 따라하라고 하는 거구나. 그럼 따라하라고 할 때 따라 해야지. 예. 그래놓고 집에 가서 혼자 막 이러고 있어요. 여기서 하면 될 거 가지고. 여기서 끝내요. 아까 전에 했던 것 중에 하나. 여기. 공작물인데 너는 조금 위험하니까 일로 올라와라 해서 어느 법으로 갔어요 지금? 건축물로 취급을 해서 뭐를 하래 지금? 신고해야 되는 게 있고 신고 안 하는 게 있어요. 그걸 기준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을 잡아놓은 게 여기 옹벽하고 담장 있어요. 옹벽하고 담장은 지붕이 없죠. 근데 그게 2m를 넘었대요. 넘는 이란 말은 초과란 뜻이에요? 이상이란 뜻이에요? 네, 잘못 들었지 내가 좀 전에. 예. 넘는 이란 건 초과죠. 그 숫자를 포함하지 않는 범위에서 넘는 거야. 그러면 2m까지는 그냥 해도 2.1m부터는 뭐 하라는 얘기야? 신고하라는 얘기야. 예, 여기 이 뜻이에요. 공작물인데 건축법을 적용받지 않는데 다음의 경우는 뭐 하래? 축조? 신고하래요. 근데 이 옹벽하고 담장이 기준을 잡아놨는데 몇 미터를 넘을 때? 그러면 2m라는 걸 외운 사람은 푸는 거고 못 외운 사람은 못 푸는 거야. 단순 암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옹벽 담장은 나오면 몇 미터다? 그래서 옹담 2라고 그래요. 옹담이. 그냥 옹담이 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넘는입니다. 보세요. 넘는인데 요 놈이 뭐네? 아, 그럼 요 이하라는 놈 조심해야 돼. 왜 올라가니 내려와. 이하예요. 그러면 다 넘는인데 하나는 이하다. 그럼 하나 이하 기억해놓고 숫자 기억하고 끝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걸 1년 해도 못 외워요. 왜 못 외우냐면 의지가 없는 거거든요. 할 게 너무 많으니까 다 외워야 돼? 막 이러면 하기 싫어져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해야 돼요. 광고판 나오고 광고탑이 나왔어. 광고하고 광고탑. 광고판, 광고탑이 이렇게 생겼어요. 요거. 위에 올라간 거 봤어요? 아, 쪽팔려 죽겠어. 사진 잡고 있어가지고. 근데, 봤어요? 근데 저 광고판, 광고탑 있죠? 요거 광고 하는 거 있죠? 광고 왜 하는 거예요? 물건? 사라고. 물건 뭐? 사라고. 물건 뭐라고? 사라고. 물건 뭐? 사라고. 물건 뭐? 사라고. 3m라고. 광고는 왜 하라고? 사라고. 그럼 광고 나오면 몇 미터예요? 광고 왜 한다고? 사라고. 그럼 앞으로 광고 나오면 4m다만 기억하면 되는 거야. 옹담 2. 광고는 사라고. 됐어요. 그 다음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 설비. 옛날에 혹시 이거 이렇게 해서 딱 세워가지고 전광판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태양에너지 발전소 있죠. 거기에 5m를 넘어버리면 신고하게 돼 있어요. 5m 너무 위험하다고 해서 떨어지면 농사 짓다가 다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송중기하고 송혜교가 그 찍었던 드라마 아세요? 태양의 후예잖아. 태양의 오이에라고 그래. 태양 후예. 내가 창피해요? 몇 미터라고? 5m. 태양의 뭐야? 오에 몇 미터? 5m. 태양 에너지 발전 나면 5m만 기억하면 돼. 그럼 유치해도 기억나는 게 중요한 거지. 창피한 게 뭐가 중요해? 하나도 안 중요해. 그럼 여기 굴뚝하고 장식탑하고 기념탑의 특징이 굴뚝은 뾰족한 거죠. 장식탑도 뾰족한 거예요. 기념탑도 뾰족한 거예요. 그래서 뾰족한 건 다 6m예요. 여기 골프 연습장의 철탑, 주거 상업 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이거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겨가지고 뾰족하게 나와 있는 거 있죠. 이렇게 생긴 이거 뾰족한 거는 다 6m예요. 그걸 6표 쪽이라고 그래요. 뭔 표 쪽이요? 6표 쪽. 6m를 뭐 하면 넘으면 신고하세요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고가 수조라는 거 물탱크거든요. 물탱크인데 8m 넘으면 신고하는 건데 요 기계식 주차장인데 철골 조립식 주차장으로 자동차 이렇게 집어넣으면 윙 올라가는 거 있죠 이거. 그 지붕이 없어요 그거. 지붕이 없는 거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 그럼 얘는
8m 이하일 때 신고라고 돼 있거든. 얘만. 8m 이하면 신고인데 넘으면은 주차장법에서 관리를 해요. 건축법에서는 몇 미터 이하만 건드리겠다. 8m 이하만 신고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 빼고는 다 뭐로? 다 넘는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지하 대피호라고 그래서 그 방공호라고 이제 땅 밑에다가 이렇게 대피호 만드는데 그게 30제곱미터를 넘으면 신고를 해야 되고, 만약에 20제곱미터면 신고해요? 안 해요? 안 해. 35제곱미터면 해요. 30제곱미터면 30제곱미터 넘으면 한댔잖아 제가. 30은 안 하는 거죠. 그리고 기타 조례 가정하는 거는 조례는 시험에 못 내니까 안 내요. 그럼 이제 얘를 어, 2m, 4m, 5m, 6m, 8m, 8m인데 하나가 이하가 하나 있었는데 8m 이하 하나만 기억하고 나머지는 다 뭐예요? 다 넘는 이였잖아요. 그럼 이제 주차장만 고주팔이에요. 고가수조라 주차장인데 주차장 8m, 8m 뭐일 때 이하. 그럼 옹담, 이 광고는 자 태양 예 5m 뾰족한 거 고가수조 8m 지하 대피호는 30m 넘을 때 그 기타 조례 가정하는 건데 이거에 해당이 되면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신고. 이거 해당되지 않으면 신고 안 해도 된대요. 그래서 예, 보세요. 얼굴 보세요. 자, 옹벽 탐자 옹담 2. 옹벽 탐자 몇 미터? 미터. 애니컬 사고 싶다. 그럼 광고판 뭐예요? 광고판 나몇 미터? 4m. 뾰족한 거 몇 미터예요? 고주팔은 8m인데 주차장만 8m 이하예요. 요거는 물탱근대 8m를 넘으면 신고하는 겁니다. 올해 문제 하나 볼게요. 77번으로 A형으로 나왔던 거였는데 건축 법령상 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과 분리하여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경우에 특특 시군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공작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럼 빨리 동그라미 쳐야 되죠. 어디다가? 않는. 신고하는 게 아닌 것 찾으래요. 무슨 뜻이야? 신고하지 않는 걸 찾으래요. 그럼 신고하는 게 4개, 신고 안 하는 거 하나란 얘기죠. 우리가 외운 거 4개, 아닌 거 하나 고르란 얘기잖아요. 피고는 제가 있다고 보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할 수 없다.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막 짜증나잖아. 이런 문제 내면. 근데 그렇게 냈어요. 이 사람이. 신고하는 공작물인데 안 하는 거 골라라 이 뜻이잖아요. 신고하는 거 4개가 있다. 안 하는 거 골라봐라 이 뜻이에요. 그러면 결론이 신고 대상이 4개고 1개는 아닌데 아닌 거 찾아봐라고 머릿속에 넣고 안 하는 거 찾는 거예요. 그럼 하나 해볼게요. 자, 상업지역인데 자 철탑 뾰족한 거죠. 뾰족한 거 몇 메타? 넘었습니까? 네, 그럼 신고해야죠. 그리고 옹담 2m 넘었죠. 신고해야지. 굴뚝은 뾰족하니까 6m 넘었죠. 신고해야지. 지하 대표는 얼마? 30 넘었어요? 신고해야지. 장식탑 뾰족한 거 몇 메타? 몇 메타? 6m 안 넘었으니까 신고하지 않는다. 그럼 이 신고해요 안 해요? 안 하니까 얘 안 하는 거 찾는 거잖아요. 5번 딱 찍고 답안지 제출하면 한 달 뒤에 자격증 확 날라오면 다 받으면 되는 거예요. 요즘엔 택배로 받아요. 다 몇 번이에요? 5번. 표가 이렇게 푸는 거니까 아까 저 새끼가 외우라고 왜 했는지 알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옹담 2 뾰족한 거 또 광고 태양에너지 발전 지하 대표 30 근데 주차장만 8m 다 외운 거잖아. 근데 1년 동안 해도 못 외운 사람 천지예요. 예. 왜? 외우려는 의지가 없어요. 저런 게 몇백 개가 나오는. 하기 싫어졌죠? 아니야. 그래도 저와 함께라면 괜찮습니다. 같이 하면 돼요. 왜 남들도 하는데 나도 할 수 있지. 저 IQ 80밖에 안 돼요. 80 앞에 1 붙여야 돼. 80밖에 안 돼. 나도 했는데 100은 넘으실 거 아닙니까? 예. 자, 이제 500제곱미터다. 딱 보자마자 얘 몇 평이네요. 그럼 150평이죠. 150평 땅에 건축하고 싶은데 단독주택을 짓고 싶고 다가구도 짓고 싶고 단란주점도 한번 해보고 싶고 그러면 단독주택이 될까요? 내가 단독주택을 지려고 하는데 단독주택 될까? 주거지역입니다. 주거지역. 내가
주거 지역인데 이종 일반 주거는 제 특징을 말씀드릴게요. 모든 주택이 다 돼요. 대한민국에. 단독, 다중, 다가구, 공간,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8개가 있는데 다 돼요. 그러면 단독도 되고 다가구도 돼요. 근데 잘 보세요. 주거 지역이니까 주택 다 들어와도 되는 거야. 이종 일반의 경우는 층수 제한이 중층이기 때문에 아파트도 돼요. 근데 일종 일반 주거는 아파트가 안 되는 거야. 4층이 알아서. 근데 단란주점이 들어왔다고 상상을 하는 거예요. 옆에도 아마 주거 지역일 텐데 그럼 옆에 주택이 있는데 단란주점이 들어오면 얘 지금 한참 자고 있을 건데 자고 있는데 옆에서 음악이 꽁짝꽁짝 할 거 아니에요. 잠을 잘 수가 있어 이렇게? 못 자지. 그러면 단란주점을 내려라 그대로 지어라. 법에서는 규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란주점은 허용 안 하겠다. 규제예요. 행위 제한. 그래서 못 짓게 하는 거예요. 그럼 지을 수 있다 그러면 어떤 건물을 지을 때 내가 만약에 얘를 지으려고 그랬는데 나는 40평만 짓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지금 얼마야 이거? 500이면 150평이잖아요. 그럼 150평에 대해서 60%면은 6, 5, 30, 6, 6, 2, 6, 90평이란 말이에요. 그럼 나는 45평짜리 짓 건데 그러면 땅을 분할하면 되겠네. 분할해가지고 2동 지으면 되잖아요. 한 동은 내가 갖고 한 동은 팔면 되는 거고. 그럼 그때부터는 머리 쓰는 거지 이제. 건축은 가능한데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더 좋겠냐는 차후 문제고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거는 내가 그러면 다가구 주택이 뭔지를 알아야 되니까 건축법상 다가구의 정의 알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다가구를 지려면 어떤 용도 지역인지 알아야 되니까 용도 지역이 가장 적정한 걸 알아야 되고 그러면 용도 지역을 알았기 때문에 건폐율 용적률이라는 거 알아야 몇 층까지 짓는지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취득하게 되면 이제 취득하는 토지 시세가 얼마고 세금 얼마 나오겠냐. 중개사법 가서 얼마일 땐 중개보수 얼마냐. 이거 다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2차 과목에 다 배우는 것들이에요. 다. 근데 지금 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공법하고 세법이잖아요. 중개보수야 치면 바로 나오는데 뭐. 근데 중개사가 해서는 안 될 일은 알아야죠. 이건 하지 마세요. 거스매 딱상미요 뭐 이렇게 해서 외울 거예요. 뭐 위반하면 1년 1천 뭐 이런 거 외우는 거. 그럼 이제 다가구라는 게 자 뭐야? 다가구라는 주택의 종류는 현재 법상에는 단독주택이 돼 있어요. 근데 다중주택하고 다가구 주택 앞에 다가 붙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머리가 다시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가구는 뭐고 다중은 뭐야? 민법을 제일 싫어하는 이유 중에 가짜 붙은 거 싫어해요. 가등기도 안 보. 뭐 가짜 붙으면 싫어하잖아요. 공법은 다짜 붙으면 또 싫어해요. 다중, 다가구, 다세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얘는 순수한 단독주택 요거 말하는 거예요. 근데 다중하고 다가구의 차이점은요. 둘이 뭐가 차이점이냐면 무리중자죠. 1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하숙집 같은 거. 근데 다가구는 1인이 아니라 한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어느 게 좀 더 커야겠네요, 당연히. 그 다가구가 그래서 규모가 더 큰 거예요. 그리고 한 세대다 보니까 주차장이 좀 있어야 되고 독립이 돼야 되지만 다중은 1인이 살다 보니까 굳이 독립이 될 필요까지는 없다. 독립이란 말을 쓸 때 먹고 씻고 자고 이 세 가지를 독립이라고 하거든요. 먹시자라고 그래요. 이 세 가지가 되면 독립이 됐다라고 하는데 혼자 사는 사람인데 저 세 가지가 다 될 필요는 없는데 꼭 돼야 되는 건 하나는 있어요. 뭐는 돼야 돼요? 그럼 방은 있어야겠네. 그럼 먹고 오면은 부엌을 말하는 거고 씻고 오면은 욕실을 말하는 거예요. 응? 아침에 씻고 회사 나가는 게 맞아요? 먹고 회사 가는 게 맞아요? 먹고 추노 돼가지고 한번 가볼까? 그러니까 뭐를 빼자. 먹는 거를 빼고 씻는 걸 넣자고 했어요. 그래서 법에서 먹는 거는 한 곳으로 모아 그럼. 그래서 공동치사로 빼고 안에 씻는 것만 넣어놨어요. 그래서 문을 딱 열면 방하고 욕실만 있어요. 다중주택은. 그래서 정의게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는데 여기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니며란 말이 뭐가 없다는 뜻이에요? 취사가 없어요. 뭐를 말하는 거예요? 부엌. 부엌이 없으니까 부엌이 저쪽 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중주택은 이게 방이고 얘가 방이고 얘가 방이면 문을 딱 여는 순간 방하고 여기 욕실이 있는 거예요. 부엌은 여기 공동치사로 있다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고. 그럼 제가 만약에 여기서 자다가 일어나서 씻고 난 다음에 밥 먹으러 가면 일로 가는 거예요. 그럼 대학생 여자인데 22살짜리예요. 그래서 중간고사를 일찍 온 거야. 저는 좀 퇴근해서 일찍 왔어요. 제가 와서 밥을 먹고 있었어. 근데 얘가
씻고 난 다음에 씻고 이제 밥 먹고 공부해야지 하고 나왔는데 제가 밥 먹고 있는데 얘를 만났어요. 그럼 제가 가만히 있어요. 막 이래? 막 이럴 거 아니야. 완전 재수 없잖아 이거. 그럼 얘가 여기 있을까요? 집 나갈까요? 나가. 그럼 공실 생겨요. 그래서 다중주택은 공실이 생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얘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주방 넣어줘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 뭐지? 인덕션하고 그다음에 이제 싱크대 같은 거 넣어줘요. 넣어야 되는데 넣으면 안 되는데 넣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다중주택이 불법이 제일 많은 거예요. 이 여자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 나 같은 애가 이러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다중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법에서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지 아니하며라고 해놨기 때문에 법에서는 저렇게 해놔서 맨 처음에 사용 승인을 그렇게 받고 그 다음에 대부분 다 불법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공실 없게 하려고. 바닥 면적 합계는 얼마 이하? 330 이하니까 잘 보세요. 여기 지우고 곱하기 몇 하면? 3. 그럼 99죠. 그럼 거의 100평이죠. 그러니까 330이 100평이에요. 100평. 100평. 지상은 몇 개층 이하로 지어라? 3개층. 근데 다가구는 얘보다는 커야죠. 그래서 얘는 660 이하로 해놨어요. 200평까지 져요. 그러니까 얘보다 약간 크구나. 왜? 세대가 살다 보니까. 근데 독립된 구조는 갖춰도 돼요. 왜? 엄마 아빠끼리 밥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는 독립된 구조가 아니며란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3계층 이하에 660 이하에 19세대 이하가 거주하는 주택을 뭐라 한다? 다가구. 단 다가구 주택은 이 소유권자가 누구로 돼 있어요? 한 명. 그래서 무슨 주택이에요? 선주택이에요. 그래서 등기부 등본을 뜯으면 한 사람으로 돼 있어서 보통 주인이 여기 사겠죠. 여기. 그래서 1층은 주로 뭐로 빼요? 상가로 빼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주거로 쓰이는 게 몇 개층 써 있어요? 그럼 여기를 주택, 상가, 또라이. 상가. 제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상가를 4층에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1층에 상가, 주택, 3계층. 그러니까 대부분의 상가가 다 1층 상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저거를 너 어디 살아 그러면 사람들이 좀 없어 보이잖아요. 다가구 주택 사는데 이렇게 해요. 나 다가구 사는데 이렇게 해요. 좀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나 상가주택 사는데 이렇게 그래요. 상가주택이라고 그래. 어떤 사람은 나 점포주택 사는데 막 이래요. 근데 요즘에는 나 꼬마 빌딩 사는데 이래요. 그러니까 꼬마 빌딩이 다가구 주택이에요. 꼬마 빌딩. 나 빌딩 있는 남자 이렇게 하는 꼬마 빌딩 있다고 이렇게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결론은 다가구 주택입니다. 근데 얘랑 차이점은 이 안에 들어왔을 때 얘는 안에 뭐가 없다고요? 취사가 없어요. 얘는 있어야죠. 세대가 사니까. 그리고 기숙사는 말 그대로 이제 학생이 장기간 뭐 거주하는 거 그런 건데 공간 공적인 거처로 쓰이는 거라 청와대 아니면 경기도지사가 되면 도지사 업무하는 기간 동안 집을 줘요. 이 제주도지사 공간입니다. 원희룡 도지사 집이. 그리고 공동주택은 아까 아파트는 무조건 몇 개층? 5개층 이상이면 아파트인데 이게 아파트예요. 이거 틀릴 사람은 없겠죠? 연립하고 다세대의 차이점은 뭐냐면 얘가 연립이고 얘가 다세대인데 둘 다 4계층 이하로 돼 있어요. 근데 바닥 면적을 더했더니 이 바닥 면적 합계가 660을 초과했다 그러면 뭐야? 연립. 660 이하면 다세대. 그러니까 200평 초과됐다 그러면 연립. 200평 이하다 그러면 다세대예요. 그럼 얘는 뭘로 구분하면 되는 거네? 바닥 면적 합계로 구분하는 거죠. 근데 아파트 아니면 연립이라는 거예요. 자, 이 건물이 연립 아니면 다세대래. 연립 아니면 다세대. 그럼 뭘로 구분하면 되고? 바닥 면적 합계. 제 연립 아니면 아파트래요. 그럼 뭘로? 층수로. 그다음 시험 문제 지문이 이렇게 나와요. 아파트와 연립주택은 층수로 구분한다. 아파트와 연립은 층수로 구분한다. 맞잖아요. 층수로 구분하잖아요. 층수로 구분하는 거잖아. 연립과 다세대는 층수로 구분한다. 틀렸죠. 그냥 바닥 면적의 합계로 구분한다 이렇게 해야지. 그게 시험 문제 지문이에요. 유치하잖아요. 근데 시험장 가면 틀려요. 생각이 갑자기 사고가 정직이 되기 때문에. 그럼 지금 제가 쓴 거 요거 기숙사는 이런 거 말하는 겁니다. 학교나 공장의 근로자가 장기간 거주는 하되 얘네들도 공동치사로 돼 있어요. 그래서 같이 쓰는 건데 자 보세요. 그럼 여기 단독주택 몇 개? 4개. 공동주택도 몇 개? 근데 자세히 보시면 이건 지금 제가 보여드린 거 건축법상 분류거든요. 건축법상 분류인데 건축법은 아까 주택을 지을 때 30개 미만일 때인데 30개 이상 가면 어느 법으로 가라고 그랬지? 주택법으로 가랬잖아요.
주택법으로 가면 주택법은 대규모로 건설을 해서 주택을 우리한테 뭐 하는 거죠? 분양하는 거예요. 분양 안 하는 거 찾아보세요. 기숙사 사세요. 안 하잖아요. 그럼 기숙사는 주택법상 분류에 들어가면 안 되겠네. 그럼 다음 중 주택법상 분류가 아닌 것을 골라라. 그럼 답이 뭐예요? 기숙사예요. 하나 더. 단독주택 중에서 분양하는 게 아닌 게 하나 있어요. 그렇죠. 청와대 분양 안 하잖아요. 그럼 주택법상 분류 아닌 거 골라라. 그럼 뭐예요? 공간. 그럼 공간하고 기숙사는 주택법에서는 안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근데 그걸 시험 문제 내냐? 아, 돼요. 요번에 나온 문제 보여줄게요. 이거부터 하고 갈까? 혹시 다중하고 다가구는 아까 단독주택이었죠. 둘 다 3계층 이하였는데 얘가 좀 작았어요. 얘 330 이하, 얘는 얼마? 660 이하인데 얘는 독립이 안 돼요. 얘는 독립이 되죠. 그리고 개별치사 얘는 안 되는데 얘는 돼야지. 왜? 가구가 사니까. 그 차이점이에요. 외관으로 봤을 때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근데 다세대하고 다가구의 차이점은 얘는 한 사람 소유죠. 단독 소유로 돼 있고 다세대는 집합 건물이니까 뭐예요? 구분 소유권돼요. 공동주택에 해당된다. 그래서 외관으로 볼 때는 잘 헷갈려서 잘 안 보이는데 등기부등본 뜯었는데 혼자 다가구 있으면 뭐예요? 다가구. 구분 소유하고 있으면 다세대예요. 자, 여기 29회 작년 문제입니다. 주택법령상이라고 돼 있어요. 건축법령상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주택법에서는 분양을 안 하는 게 있다고 그랬지 아까. 그럼 주택법령상 주택이 아닌 것을 고르래요. 주택이 아닌 거 고르래요. 자, 다가구 주택이 이거 분양하죠. 공간은 그럼 니은 골라야 돼. 니은. 기억 지우고 니은 들어간 거는 얘죠. 얘 아니면 얘죠. 자, 다세대는 분양하죠. 그럼 디귿 들어가면 지워야죠. 답 몇 번? 4번. 자격증 1 딱 날라오는 거지. 자, 다시. 얘 아니죠? 기숙사도 아니죠. 오피스텔은 공동주택이에요, 단독주택이에요? 업무시설이잖아. 공동주택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닌 거 골라라니까 공간하고 기숙사하고 오피스텔이니까 니은, 디귿, 미음. 니은하고 뭐야? 이거는 뭐 이 오타 났나 오타? 아 이게 리을인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맞네. 얘가 틀린 거죠? 니은, 리을, 미음. 니은, 리을, 미음. 다 몇 번? 4번. 이게 이제 제형 문제예요. 제가 지금 어려운 거 한 게 아니라 주택의 분류를 해놓고 건축법에서 바라보는 주택과 주택법에서 바라보는 주택의 종류가 다르다는 뜻이에요. 지금 이해됐죠? 아까 제가 평을 제곱미터로 환산하는 거 이건 이제 상식이라 상식 마지막으로 하고 끝낼게요.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공부하는데 제곱미터를 평으로 환산하는 거는 시험에 나올 때도 있었고 옛날에는 나왔는데 요즘은 잘 나오진 않는데 빨리빨리 이해를 하려면은 면적에 관한 개념이 있어야 얘기를 듣자마자 딱 바로 되니까. 1평이 3.3058제곱미터라고 하고요. 1제곱미터가 0.3025평이에요. 우리나라는 지금 제곱미터 단위를 써야 됩니까? 평 단위를 써야 됩니까? 제곱미터를 써야 돼요. 평을 쓰면 안 돼. 근데 여지껏 평을 써왔기 때문에 제곱미터를 보고 빨리 평으로 계산해야 대충 뭐겠구나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이제 평방미터라고 그러죠. 제곱미터를. 그걸 평수로 환산할 때는 뭘 곱하면 되는 거죠? 0.305로 곱하면 되는데 아까 제가 0.305로 곱하려니까 너무 길어서 025를 어떻게 했지? 지워버렸고 0.3을 곱했잖아요. 0.3을 곱하려니까 소수점이 좀 그래서 이 소점을 뒤로 잠시 밀어놨었죠.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숫자가 60제곱미터랑 150제곱미터랑 85제곱미터랑 330제곱미터랑 660제곱미터랑 여러분이 다음 주 기본서를 받으면 이 숫자가 제일 많이 쓰였어요. 근데 보자마자 그래도 몇 평이다 이 정도는 좀 나와야 좀 되는 것 같아서 60점 이게 18.2평입니다. 45.2평이고 25.7평 332 100평 662 200평입니다.
1제곱미터가 0.3025평이랬죠. 그럼 이제 0.3025인데 025는 일단은 뭐 하자고요? 빼고 그냥 0.3을 곱할 건데 내 머릿속에서 이 소수점을 잠깐 뒤로 빼버려요. 일단 3을 곱한 다음에 곱한 값이 있으면 다시 그 곱한 값에서 소수점을 앞으로 한 칸 당긴 다음에 뒤에 플러스 2 정도 해주면 거의 맞아요. 다시 얘기할게요. 잘 들으세요. 제곱미터가 보이면 무조건 일단 3을 곱하세요. 그 나온 값에서 소수점을 앞으로 한 칸 당기고 뒤에다 플러스 2 하면 거의 맞아요. 거의 정확해 거의. 60제곱미터에다가 제가 곱하기 몇 하라고요? 곱하기 3. 그럼 3영은 0, 36, 18. 소수점 앞으로 당기랬죠. 뒤에 플러스 2 하랬잖아. 18.2평. 예, 18.2평. 5가 안 나오네. 그 150제곱미터 나올게. 자, 150제곱미터죠. 곱하기 일단 몇 하자고요? 3. 3영은 0, 35, 15, 31은 3, 40에다 땡기고 플러스 2, 45.2평. 45.2평. 오, 내가 할게. 오. 85제곱미터죠. 국민주택 규모라고 그래요. 곱하기 몇 하라고요? 35, 15, 38에 24, 25죠. 땡긴 다음에 플러스 25.7평. 25.7평. 근데 이것도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아까 했던 게 앞으로 땡기고 뭐 하는 게 귀찮다 그러면 그냥 뒷자리 버리고 그냥 3 곱하면 그냥 18평 이렇게 한 거야. 45평 맞죠? 더 정확하게 안 해도 상관없을 때는 그냥 곱하기 그냥 3만 하자 그 뜻인 거고 그래도 저 정도는 알아야 누구랑 얘기할 때 막 계산기 꺼내가지고 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 좀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딱 보자면 85제곱미터 몇 평이야 했더니 잠깐만 하고 있어요. 25.7평 아니야? 머릿속에 고마할게요. 네. 네, 한번 해볼까? 자, 1평이 몇 제곱미터라고요? 3.3958이야. 근데 1제곱미터가 0.3025평이에요. 이 두 개 정도는 아셔야지. 예. 그래서 85제곱미터가 25.7평이고 60제곱미터가 18.2평인데 원래는 여기다가 얘네들 값에다가 곱하기 원래 0.305를 해야 돼요. 되게 귀찮으니까 원래 이렇게 해야 된다고. 0.305를 곱하면 25.7평이 나오는 건데 0.305를 곱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몇을 곱하는 거예요? 그래도 어렵잖아. 예. 그래가지고 잠시 0을 어떻게 아까 소수점을 잠시 뭘로? 뒤로 밀고 몇을 곱한 거예요? 그리고 나온 값에다가 소수점을 한 칸 땡긴 다음에 뒤에 플러스 2 하면 거의 맞는 거라고. 그래도 어려운 거야, 그래도. 그러면 이제 아까 그냥 뒷자리 버리고 곱하기 3 한 거예요. 그럼 이제 실무 나가서 대충 이렇게 써먹는 건데 이걸 알고 있으면 이제부터 전용 면적의 개념이 들어갈 건데 혹시 전용 면적이란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분양 면적, 전용률, 서비스 면적, 공급 면적, 계약 면적, 기타 공급 면적 다 들어봤죠? 이게 뭐야 그러면 막 헷갈리기 시작해. 왜 헷갈리기 시작하냐면 여러분은 분명히 아파트 분양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데 자세하게 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보통 우리가 이거부터 볼까? 이거부터 하자. 자, 아파트 30평형이 있고요. 오피스 30평형이 있어요. 이 사람이 여기를 한 바퀴를 돌고 왔어요. 한 바퀴 돌고 왔어. 딱 오더니 여기가 넓더라 그러더래요. 어디가 더 크다 그럴까요? 같은 30평형인데 어디가 더 넓다고요? 아파트예요. 왜 아파트가 더 아파트가 더 큰 이유가 뭐냐면 얘가 아파트면 공동주택입니까? 네, 공동주택이면 주택법 적용 받죠. 얘 업무시설이에요. 오피스텔은 주택법 적용을 안 받으니까 얘는 주택법 적용을 받다 보니까 주택법에서 대규모로 건설해서 이거를 건설한 사람 우리한테 주택을 뭐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공급 면적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살 때 이 아파트 살 때 이 아파트를 801호다 그러면 내가 문을 딱 여는 순간부터 나만 쓰는 공간 있죠. 그걸 주거 전용 면적이라고 그래요. 주거 전용 면적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살 때 주거 전용 면적만 사는 거야? 아니면 계단 복도도 사는 거야? 그 계단 복도도 사야 되죠. 그래서 전용 면적에다가 공용 면적까지 더한 거를 우리는 같이 사요. 그걸 사는 걸 우리는 공급받는 데서 공급 면적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분양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분양 면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분양 면적에는 뭐하고 뭐가 있는 거예요? 전용 면적하고 공용 면적이 있는 건데 얘는 주차장을 넣어놨어요. 거기다가 그 분양 면적에다가 주차장을 넣어놓으니까 무슨 면적이 줄어버리겠네? 전용 면적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전용률의 차이점이 얘가 거의 75에서 85% 정도 나와요. 75%에서 85% 정도가 전용률이 나와. 전용률. 분양 면적 중에 전용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아파트는 75에서 85니까 몇 퍼센트 정도 돼요? 80% 정도 돼. 80%. 근데 오피스텔은 45에서 55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50% 정도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서 아파트. 아파트. 80%예요. 기억해도 돼. 네. 아파트 몇 프로? 80%. 그래서 오피스텔. 오피스텔 몇 프로? 50%야. 그럼 이제 무슨 말이냐면 잘 들으셔야 돼. 얘 지금 오피스텔이죠. 오피스텔 전용률 몇 프로? 53, 15. 얘 전용 면적 15평 나와요. 얘 전용 면적 몇 프로 나오냐면 아파트 80%죠. 83. 24평이 전용 면적이야. 그럼 24평하고 15평이죠. 몇 평 차이 나죠? 너무 어려운 거였어요. 24평이고 얘는 15평이잖아요. 그럼 9평 차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분양할 때 비싸잖아요. 평당 2천만 원이다 그러면 298이면 1억 8천이 비싼 거야. 얘가 3억이면 얘 4억 8천에 거래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사람들은 이제 그걸 생각 못 하고 둘 다 30평이잖아요. 일단 이거 사요. 싸니까. 3억이고 제 4억 8천이지 않습니까? 산 다음에 와가지고 중개사무소 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 이렇게 작아도 되는 거냐고 나한테 뭐 따져요. 그럼 우리 죄송합니다 이래야 돼? 죄송한데가 아니라 우리는 뭐라고 그래야 돼? 싸게 샀잖아요. 이렇게 해야지. 싸게 산 이유가 전용 면적이 작으니까 싼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분양할 때 약을 친 이유가 뭐냐면 30평형대로 분양한다고 그러니까 아파트처럼 비슷하게 생기는 건데 전용 면적은 15평밖에 안 되죠. 공용 면적 7평이고 밑에 9평 정도가 뭐예요? 주차장으로 빠져요. 이 주차장 면적을 넣었기 때문에 평당 분양가가 떨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되게 싸게 보이는 거예요. 그걸 악용해서 오피스텔 분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는 몇 프로? 80%. 오피스텔은 50%. 그럼 이제 이해되셨을 거예요. 해보자. 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거 전용 면적에다가 공용 면적 두 개를 더한 걸 뭐라고 불러요? 분양 면적. 근데 건설한 사람 우리한테 이거를 뭐 하니까 공급 면적이랑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 오피스텔은 뭐가 하나 들어있냐면 여기 뭐가 들어있어요? 주차장이 들어있어요. 주차장이. 그 주차장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30평형이다. 이게 30평형이고 얘도 30평형이다. 그러면 얘 30평형이면 이게 아까 아파트 80%죠. 38에 몇 평? 6평. 그럼 얘 몇 평이었네? 6평이죠. 근데 얘가 30평이다. 30평이면은 아까 50%죠. 오피스텔이니까 53, 15, 15평이죠. 얘 6평이죠. 그럼 얘 몇 평이에요? 9평이야. 그럼 몇 평 차이가 나는 거예요? 9평 차이가 나니까 평당 2천만 원이면 1억 8천 차이가 난다. 그 뜻이에요. 이해 되신 거지 이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파트를 살 때 이렇게 해서 1.5m 나와 있는 거, 요거 1.5m 나와 있는 거를 발코니라고 하거든요. 이걸 우리는 공짜로 준다고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서비스 면적이라고 그래요. 무슨 면적? 이건 우리 사는 거 아닙니다. 이건 공짜야. 근데 우리 할머니가 이쪽 방을 쓰시는데 할머니 맨날 가 계시는 곳이 있어요. 맨날 여기 가 계셔. 어디 가 계시지? 경로당 가 계시잖아요. 관리사무소도 사죠, 우리. 관리사무소도 우리가 사요. 그건 기타 공용 면적이라고 그래요. 무슨 면적? 관리사무소 경로당도 우리도 사야 되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우리는 현재 뭘 샀는데? 분양 면적은 30평이잖아요. 근데 기타 공용 면적도 사는 거예요. 요거 두 개를 더하면 계약 면적이라고 그래요. 분양 면적에 기타 공용 면적을 더한 거. 그래서 우리가 30평형대 샀는데 계약할 때 보면 40평 써 있어요. 기타 공용 면적 때문에 그래. 아파트 사봤잖아. 중개할 수 있겠어 이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요게 빨간 색깔이 내가 엘리베이터나 계단 복도로 들어오는 거 요거를 뭐라 부르는 거예요? 이걸 공용 면적이에요. 자, 내가 문 딱 여는 순간부터 나만 쓰는 공간이죠. 전용 면적. 그러면 요거랑 요거를 더해서 분양 면적이라고 한다고. 요거랑 요거랑 더해서 뭐예요? 분양 면적. 요 발코니는 뭐라고요?
서비스 면적. 요 경로당하고 아까 전에 관리사무소는 그 이제 이 분양 면적에다가 기타 공용 면적을 더하면 무슨 면적이 되는 거예요? 계약 면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 면적이 숫자가 더 커요. 그래서 분명히 나는 분양 32평형인데 계약서 쓰면 막 43평 써 있고 막 그래요. 그 말이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아파트는 전용 면적하고 공용 면적이 공급 면적인데 오피스텔은 뭐가 들어 있어서 그래서 이 전용 면적이 줄어들어서 전용률이 낮다. 그래서 오피스텔은 전용률이 보통 몇 프로 정도 되고 대략 한 50% 되고 아파트는 한 80% 된다. 그 정도 상식이 있으면 이제부터는 딱 듣자마자 느낌이 딱 오시면 돼요. 강남을 돌아다니다 보면 다 끝났어요. 눈 떠. 자, 여기 보시 이쪽에 있어요. 갑자기 아주머니가 날 딱 잡아요. 팔을 딱 잡고 이렇게 뭐가 쑥 들어오는데 물티슈가 들어와요. 물티슈 받는 순간 아파트 들어가야 돼 이제. 이제 아파트 분양 사무실이 나올 거예요. 근데 50평이라고 써 있어요. 아파트인데 50평 써 있어. 전용 면적 얼마? 40. 빨리 안 나오네 이거. 분양 사무실이 있으면 이제 모델하우스 같은 거 해놨을 거 아니에요. 근데 50평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58에 그럼 40평 정도가 전용 면적이고 10평은 뭐예요? 공용 면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막 가고 있는데 수세미 들고 오는 남자가 있어. 예. 그 남자애가 들고 오는데 좀 잘생겼어. 그럼 아주머니들 따라가거든요. 그럼 남자애들 오면 오피스텔이에요. 오피스텔 따라 들어가잖아요. 오피스텔인데 50평 써 있어요. 보는 순간 이거 아파트 30평하고 똑같은 거야. 오피스텔 50평으로 써 있잖아요. 보는 순간 아파트 24평 그 30평형대라고. 자, 천천히 할게요. 오피스텔 50평형 분양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오피스텔 50% 25 전용 면적 25평짜리 본 거예요. 근데 아파트 30평형이 38에 24 30평형하고 똑같은 놈이라고. 그러니까 50평형인데 되게 싼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제 제 말 이해되신 거죠? 그럼 나중에 누가 이제 전용 면적이 뭐다 이런 거 얘기하면 최소한 그 말을 듣고서 무슨 말인지 이해는 해야 책이 읽히고 한단 말이에요. 어디 아파트 분양하는데 그 계약서 보면서 그걸 해석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안 되는 상태에서 못 하니까 이게 어느 법에서 배우는 거예요? 주택법에서 배우는 거예요. 주택이니까. 제 말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제 돌발 퀴즈 하나 내고 끝내겠습니다. 돌발 퀴즈라고 하나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아파트하고 오피스텔의 전용률의 차이는 몇 %일까? 아파트하고 오피스텔의 전용률의 차이는 몇 %인가? 요 정도만 한번 생각 좀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1년 동안 앞으로 제가 이 노량진에서 이제 할 거잖아요. 여기 다 오프라인으로 나오실 분들이죠. 다 나오실 분인 거니까 오늘부터 저랑 약속 하나 하시는 겁니다. 정말 내가 몸이 너무 안 좋거나 어떤 개인적인 일이 있거나 이런 거 아니면 빠지지 않고 나오시면 저도 열심히 할 거고 여러분도 열심히 해서 내년에 자격증을 따셔서 저는 실무자 과정을 하기 때문에 실무자 과정에서는 이제 끝나고 나면 뒤풀이 같은 거예요. 내가 목이 아픈 이유가 저것 때문에 저래. 내 목이 아프다. 그러니까 내년에 그 합격자 모임에서 다시 만나서 진행할 수 있게끔 저도 1년 동안 열심히 할 테니까 잘 믿고 따라와 주시면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박수 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